오산시가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던 CCTV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범죄 예방과 교통 통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홍제 언론인협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성실히 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패와 상을 수여했습니다. 평창군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이 개항 4년 만에 누적 물동량 50만 TU를 달성하며 수출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3월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박람회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시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365 제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공직자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입춘에 들면서 2014년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은 입춘이 되니 크게 기라며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입춘이 되면 봄이 온 것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을 대문이나 벽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2014년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맞아 따뜻한 봄 기운이 시청자 여러분의 각 가정에 녹아들길 바랍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오산시 UCT 통합운영센터가 개소 2개월이 지나며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별로 운영해오던 각종 CCTV를 통합 관리하면서 방범과 교통 통제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UCT 통합운영센터 통합상황실. 갑자기 붉은 불이 켜지더니 성추행의 위험을 알려왔습니다. 여기는 CCTV 관제센터입니다. 혹시 인상착의가 어떠한지 보셨나요? 키 180의 남자 한 명이고요. 빨간색, 검은색 점퍼 입고 있어요.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범인의 도주로를 CCTV가 실시간으로 인식해 추적하는데요. 이때 통합운영센터에 배치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침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세교 1지구 도원공원 내에 있는 오산시 UCT 통합운영센터가 지난해 12월에 개소했는데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운영됐던 CCTV 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신호 제어,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에 따른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한 공간에 통합해 모니터 요원이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를 실시합니다. 흩어져 있던 CCTV 및 교통정보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한 곳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임을 표방할 수 있도록 UCT 오산시는 범죄와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으며 광역교통망 요충지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한 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첫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조직 개편 등을 심의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23일 2014년도 첫 회기인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14년 총액 인건비 기준 증가에 따른 조직 개편안 등 총 17건의 주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상정된 주요 안건은 수원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기존 2,656명에서 2,736명으로 증원하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문병근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안 등 의원 입법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입니다. 시의회는 또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토지 환경오염 및 토양오염 처리 계획과 현대 아이파크 단지 내 중학교 설립 관련 등
총 4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속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요즘 최고의 직종 중 하나인 공무원. 대충 일해도 월급은 나온다고 철밥통이라 놀림받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그리고 오산 지역 언론사들이 이렇게 성실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을 대표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취재의 김희아 기자입니다. 제2회 홍제 공직대상 시상식이 24일 오전 수원시청별관 다용도실에서 열렸습니다. 홍제 공직대상의 영광은 정책 홍보 담당관실의 정순형 주무관, 교통국 대중교통과 곽도용 화물팀장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사회복지직 2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또 출발을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수원시 보안태세 확립에 더욱더 철저히 기해서 전국 최고의 수원시가 되도록 기하겠습니다. 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수원시정 홍보에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으로 알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작한 지 이제 10년 만에 이렇게 커다란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 하나를 보고 준 건 아니고 저희랑 같이 도움 줬던 여러 직원들한테 이 상을 준 것 같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해서 수원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은 시도해봐야 될 그런 생태교통 사업을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로서 참여한 것에서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을 한 거에 또 더불어서 우리 지역 언론인들께서 주는 이런 수상을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원시 행정을 위해서 또 수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는 거라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재준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 등 수원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제 공직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근무 자세로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이 반가운 도시 수원건설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엄격히 선정, 홍제 언론인협회가 수여하는 상입니다. 지자체 뉴스 김희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신도시가 생기고 새로운 상권도 형성됩니다. 반면 예전에 사람들이 북적였던 원도심은 자연스레 낙후되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재정비 사업이 철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주민이 계속 살면서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주거 환경, 생업, 생활 여건을 개선해 옛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11개 자치단체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소양 재정비 사업에서 제외된 소양로 일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근대 도시 형성기 중심거리로 다양한 근현대 역사, 문화자원과 이야기를 담고 있고 재생사업에서 중요한 마을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성과를 올릴 수 있어 사업 추진 전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8일 강원발전연구원과 도시재생 관련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업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료 공유 등의 정책 교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2월 4일 오후 3시 후평동 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 평창군에서도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AI 방역 상황 실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부군수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용평면 장평 톨게이트 출구 방향에 거점 소독 장소를 설치하고 축산시설 출입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금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 필증을 발급하는 등 소독 후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창군 관계자는 방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연평균 근무 시간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일을 많이 하는 만큼 경제는 발전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낮은 편입니다. 평창군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는데요. 아직은 낯선 분위기입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청에 근무하는 이영복 씨. 지난 1995년도에 임용돼 군청에 근무한 지 만 18년이 되어가는 이영복 씨는 지난해부터 동료들보다 1시간 이른 5시에 군청을 나섭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아직 업무 중인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기도 하지만 새해 결심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되새기며 서둘러 청사를 나섭니다. 특히 여유로운 아침 시간에 1시간 더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 하루 일정을 조절하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유연근무제 지난해부터 했었는데요. 1시간 일찍 또 출근해보고 또 1시간 또 늦게도 출근해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좀 멀어서 그래서 1시간 좀 늦게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월요일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또 지난해 공무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평창군 공무원은 58명.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2월부터 유연근무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라든지 육아 이런 문제로 이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점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보다 수월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죠. 업무의 내용과 일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던 기존의 근무 형태를 탈피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반응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돌보기 위한 공무원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평창군에서는 올 한 해 상시적으로 유연근무제 참여 인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유연근무제는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는 시간제 근무와 꼭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원격 근무제 등으로 구분되지만 평창군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시차 출퇴근형을 채택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군민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민간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포항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7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CCTV 관리소를 하나로 통합해 365일 24시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 통합관제센터는 시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CCTV를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센터 개소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별로 분산 운영됐던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시스템, 재난종합상황실, 방범관제상황실 등 7개 상황실이 통합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1,251대의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해 사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에 개항한 포항 영일만항이 누적 물동량 50만 TEU를 달성하며 수출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등 세계적 불황 속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최연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영일마당이 컨테이너 처리 누적 물동량 50만 TU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항 영일마당은 지난 2009년 9월 개장 당시 6,008TU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그쳤지만 포항시와 영일시당만의 공격적인 포트세일에 힘입어 2012년 8월 30만 TU를 돌파한 데 이어 개장 4년 만에 50만 TU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유럽발 경기 침체 등 계속되는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우리 포항 영일마당 그 컨테이너 누적 물동량이 금년 초에 50만 TU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사실 철강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 세계적인 해운 경기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괄목한 성과를 거둔 데에서는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마당의 올해 물동량 확보 목표는 작년 대비 20% 증가한 17만 5천 TU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포트세일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러시아와 일본 등은 물론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일단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또한 항만의 기반 확충 사업도 순항 중이며 난방파제공사와 배후단지 조성 등 영일마당 개발 사업도 착착 진행돼 국제 물류 항만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 물량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제 동진 정책으로 해서 브라디보스톡을 극동의 수도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 또 일본도 이렇게 서진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환동의 경제권이 시대가 도래한다. 거기에 이제 우리 포항 영일마당도 지금 그 2018년까지 철도가 인입이 되고 또 KTX가 연말에 들어오고 해서 그 중심에 우리 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포항 영일마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리드하는 동해안의 거점항이자 대구 경북의 관문항, 더 나아가 환동의 경제 중심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환동의 경제 허브 도시로 자리 잡아갈 포항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이달 스카이타워 전망대 카페를 개장한 데 이어 3월부터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본격적인 한 해 시작을 알립니다. 박람회 재단은 월별 운영 계획을 세우고 박람회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재단은 동절기 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게스트하우스 개장과 디지털 갤러리 운영에 이어서 4월에는 비고쇼와 해양 레포츠 재개장, 5월에는 박람회 기념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 대관 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극지체험 전시회와 여수선언 국제 심포지엄,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총회 등이 개최됩니다. 한편 지난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19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에 다른 지역보다 온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2만 5천여 명의 선수가 다녀갔습니다. 동계훈련이 끝나는 3월까지는 3만여 명의 선수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부터 육상, 요트 등 13개 종목 53개 팀, 2만 5천 명의 선수단이 우리시를 방문해 동계 스포츠 훈련 목표치의 36%를 달성했습니다. 시는 새 시즌을 준비하려는 3만 명의 선수단이 오는 3월까지 추가로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선수단 편의 제공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수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직비리나 위법,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365 제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요. 비리와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24시간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365 제보 시스템은 공무원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부실공사 등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010-9797-3636으로 전화 또는 SMS 등을 통해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제보 전용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접수된 제보사항은
우리시 감사 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뒤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부천에서 가족 나들이로 좋은 장소 중 한 곳이 자연생태공원인데요. 최근 이곳에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주로 텔레비전과 게임을 즐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는 널뛰기를 하고 제기를 차며 몸으로 즐기는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연을 만들어 날리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신나는 전통 민속놀이가 가득한 부천 자연생태공원,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둘둘만 멍석 위에 기다란 널빤지가 몸을 기대고 아이들이 널빤지 양 끝에 올라선 순간 쿵덕쿵 신나는 널뛰기가 시작됩니다. 엄마의 구령에 맞춰 폴짝 뛰어오르는 꼬마에서 제법 너를 구르는 아이들, 왠지 모를 아찔함에 소리부터 지르는 어른들까지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방치기 판이 그려졌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돌을 던지고 칸에 맞춰 이동한 후 돌을 잡고 무사히 빠져나오면 성공. 선을 밟지 않고 비틀비틀 균형 잡기가 관건인데요. 넘어져도 또다시 요즘 아이들에게도 사방치기는 재밌는 놀이입니다. 윷놀이도 인기입니다. 무심코 때론 정성껏 던진 윷. 상대방의 말을 잡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TV와 게임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만큼은 신나는 민속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널뛰기가 되게 아찔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옛날에 이렇게 재밌는 놀이 했다는 게 신기하고 흥미로워요. 어른들도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속놀이, 옛 추억에 잠겨 동심으로 돌아가 놀이를 즐겼는데요. 놀이의 재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 20년 만에 한 것 같은데요. 옛날 생각이 너무 새록새록 나고요. 다시 한번 지금 해봤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네요. 초가집, 따뜻한 방 안에선 연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한지에 대나무 살을 붙이고 실을 연결하면 끝. 비록 하늘 높이 연을 날리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이들은 연을 들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그저 신이 났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오늘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연이 잘 안 나는 게 되게 아쉽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연 갖고 가서 꼭 날릴 거예요.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은 오는 2월 16일까지 자연생태공원 농경유물 전시관에서 마련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민속놀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민속놀이 어떠세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가 2월 14일 12시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이 축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소망지와 액지를 달아놓은 5층 규모의 소나무로 만든 달집을 태우며 묵은해의 액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해 소원을 비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립니다. 또 갈매기 떼들이 어선 주위를 돌며 어부들과 함께 만선의 기쁨을 재현하는 오륙기범 재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윷놀이, 투호놀이, 닭싸움, 제기차기와 같은 동별 민속놀이 경연대회와 온천무용제, 길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강강술래가 울려 펴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축제, 해운대 달맞이 온천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에 좋고 특히나 임산부에게 좋은 딸기는 만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봄철 과일의 여왕인 딸기를 테마로 한 양평 딸기 축제가 2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평군 내 농촌체험마을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참가 비용은
1인당 1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프로그램의 구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따기 체험, 딸기 비누 만들기, 딸기 만두 만들기, 나무술에 싱싱이 타기, 인절미 떡 매치기 등이 있으며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 축제에 방문하실 때는 운동화와 편한 옷차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양평 딸기 축제에서 많은 이색 체험과 함께 상큼한 딸기로 봄 기운 흠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독감으로 열이 나기 시작하면 해열제를 복용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캐나다 대학 연구 결과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다가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열제를 먹으면 열은 일시적으로 떨어지지만 독감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39도가 넘는 극심한 고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열제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한 가지 해열제로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해열제로 바꿔서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